107회 전조 후조와 영가의 난. 서주는 건국초기 파랑의 난으로 왕조의 국력이 기울게 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서진의 수도는 낙양성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은 서진의 군대가 지키고 있을 뿐 황제가 있는 곳은 낙양성입니다. 서진의 정치적인 상황. 천하의 지략과 제갈공명을 쩔쩔매게 만든 주인공 사마위도 그의 후손들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 파랑의 난 이후 서진의 정권은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파랑의 난 때 각 지역 호족 왕들은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 주변의 이민족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전장에 투입했다. 이 민족들은 서진의 무력함과 약세를 느끼고 제각기 독립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전투로 인해 많은 인지와 무장들이 죽어 국가체제가 크게 약화되었고 큰 혼란을 빚게 되었다. 서진의 정치 편제는 자신들의 혈족으로 각 제후의 왕을 삼았는 바, 여기서 이민족이란 서진의 정치 편제 밖에 있었던 이전 제후국들 후손들의 세력입니다. 역사 속의 오랑캐 이민족 등은 모두 내부에 있었던 세력을 역사를 조작하면서 자기들 편의에 따라 역사 조작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전조국 남흉노의 유언은 진나라로부터 오부대 도독에 임명되어 건의 장군의 칭호까지 받았지만 흉노족 일부에서의 모반 행위로 해임되었고 송도왕 사마영이 업에 있을 때 상령 장군으로 삼아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흉노에서는 업에 밀사를 파견하여 유언의 귀환을 독촉하였고 유언이 흉노에 귀국하니 대손으로 추대되어 한왕이라 칭하고 수도를 이석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황제 유언이 죽자 태자 유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으나 곧바로 내분이 일어나 태자의 동생 유총이 형을 죽이고 제위에 올랐다. 자,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이름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남흉노. 북흉노는 진시황제의 진나라에게 멸망당한 한조위 연제초의 제후국 연합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흉노는 누구일까요? 남흉노가 바로 조이 왕조에게 멸망당한 한나라의 후손들입니다. 유연, 남흉노가 한나라의 후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바로 유씨의 희주라고 합니다. 가슴을 열면 역사의 비밀들이 그냥 보입니다. 유연은 한나라의 후손입니다. 송도왕 사마영과 업. 업은 자연인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성씨가 탄생한 창녕의 송도라고 했습니다. 전조국이란 전나라의 제후국 조나라를 기반으로 한 세력입니다. 송도 업군이 바로 조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평양은 개경서울의 바로 좌측입니다. 유씨들이 천조가 있었던 옛 조나라의 땅에다가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전조입니다. 영가의 난. 유총. 한열종 소무황제 유총은 56국 시대 전조의 3대 황제이다. 유연의 아들로 유연 아래에서 주로 낙양 공략전을 담당하였다. 311년 4월 유총은 서진의 수도 낙양을 공략하여 함락시키고 서진 회제를 사로잡았다. 이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고 부른다. 전조국의 3대 왕 유총이 서진의 황제 사마치를 사로잡은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난이란 서진의 통치체제 안에 있었던 세력의 반란입니다. 결국 역사는 돌고 도는 것으로 광무제 유수가 재건한 후한은 결국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의해 멸망되며 조위는 또한 사마씨의 서진에 의해 멸망되고 서진은 결국 후한의 후손 유총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후한과 서진은 가운데 조위 왕조가 있었던 간접 관계였습니다. 직접 관계였다면 진나라의 아방궁을 불태운 진나라와 소처평양 항우의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서진 황제 회제 사마치. 사마치는 사로잡힌 이후에도 전주의 수대에서 1년 반 동안 굴욕적인 삶을 살았다.
312년 유총에 의해 회계공에 봉해졌다. 그런데 313년 황실의 새해맞이 행사에서 유총은 사마치에게 고급 관리용 포도주를 접대하도록 했다. 서진의 관리였던 유민과 왕주는 이런 굴욕적인 광경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크게 울고 말았다. 이것이 유총의 화를 돋워 유민과 왕주는 물론 서진 시대의 관리들에게 모두 반역 및 서진 장수 유건에 대한 내통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에 처했으며 사마치도 독살당했다. 진회제 사마치가 포로로 잡히고 전조국 유총에게 받았다는 봉지 회계는 고죽국인 풍패의 옛 월나라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진민제 진민황제 사마업은 중국 서진 왕조의 제4대 황제이다. 무제의 아들인 사마안의 아들이다. 311년 진수도 낙양이 한조에게 함락당하자 당시 왕제였던 사마업의 삼촌 서진 회제도 사로잡혔다. 그리고 아버지인 사마안도 사망했다. 당시 13세였던 사마업은 도망쳐 밀현인 정주에 다다랐고 거기서 만난 친척들이 서진 관리들인 순번 순조들에 의해 군주로 받들어졌다. 염정과 사마업은 결국 관중에 도착했고 가 장군의 지원을 받았다. 가는 312년에 장안을 손에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마업은 그곳에 본거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312년 가을 염정과 가은은 사마업을 황태자로 추대했고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정주, 관중, 장안에서 염전과 가은은 사마업을 황태자로 추대해서 임시정부를 조직했다고 했습니다. 정주, 관중, 장안의 지명이 뜻하는 것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을 사마업이 장악해서 황제가 비록 전주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왕주의 명맥을 계속 이었던 것입니다.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은 아직도 서진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의 멸망 313년 봄 당시 전주의 왕이었던 유총에 의해 서진 회제가 처형되었다. 민제는 진주에 그때까지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보를 남양왕에 봉하고 양자강 유역 및 남쪽에 상당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사마예를 낭야왕에 봉했다. 316년 가을 전주의 장군인 유효가 민제의 영토에 대규모 침공을 해왔으며 북주의 비밀기지가 함락되면서 관중에 있었던 다른 도시들도 붕괴되었다. 민제는 항복을 결심하고 이후 유효에 의해 전주의 수도인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자, 상기의 내용들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옛 진나라의 땅인 청주이고 남양왕이란 천황매에 기졌던 동경의 경주이며 양자강이란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 장강이고 낭야왕이란 제나라 지역입니다. 전주의 장군인 유효가 함락한 관중의 지역들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입니다. 이로써 제왕의 성은 전주에게 함락되면서 전주도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낙양의 소진은 망하고 제왕의 성인 관중마저도 함락되면서 전주가 황제국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서진은 아직 망하지 않고 낭야왕에게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전주도 중국사 25사의 황제국이었습니다.